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5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3월 1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병원년 임진월 무인일이 되겠고 일지는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그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땐 일간과 월령의 관계, 일간과 월령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양에 해당되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물상의 비유라면 고항토라고 하고요. 산이라든가 산맥, 굉장히 큰 개념, 그다음에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그러한 방대한 개념의 토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양토가 있으면 음토가 있겠죠. 당연히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전원토, 텃밭 같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그런 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개념, 굉장히 큰 개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아담한 개념,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차이도 있다라고 하는 점.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많아진다라 신왕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쌓이고 높아질 것이고요. 또 옆으로 또 많이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무토를 비유를 할 때는 이렇게 산맥, 평야, 광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토가 계속 많아지게 되면은 울체가 되고 적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쌓이면 막히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보다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소토소벽한다라고 하니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산이 있으면 거기다가 뭘 심는다? 소나무도 심고 전나무도 심고 편백나무도 심고 해서 큰 산을 그냥 민둥산으로 놓지 않고 거기에 질비하게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서 큰 산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다 간목으로서 왕한 무토를 소토소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만 심으면 뭐에 물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물 줬는데 햇볕 안 비치면은 나무가 죽고 땅이 썩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 간목, 병화, 개수. 이거는 이제 어느 것을 먼저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월지, 월령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간 무토가 오면 일단은 무토는 간목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간목이 약할 수 있으니 개수로서 간목을 도와주고 마지막에 병화로서 조우한다. 단 해자축월 같은 경우 신유월 같이 금수가 많을 때는 일단은 화로서 약한 무토를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토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단 기토는 작은 텃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왕해도 모란하지 않는다. 그렇죠. 울체되거나 적체되고 그러진 않고요. 기토 같은 경우는 일단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그냥 작은 텃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간목을 쓰기보다는 일단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쓰되 상황에 따라서 간목을 첨부해서 쓸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것도 예를 들면 기토가 진술충미월이나 4, 5월에 태어났는데 무토 투출됐다 그럼 간목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을 별도로 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일간과 월령 보면 격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근데 좀 이거는 이제 양토인 무토가 월지에서 양토인 진토를 받기 때문에 이건 비견이 되죠. 그러면 비견격이냐? 근데 비견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득령했죠. 령해서 일간이 신왕하니 마치 걸록격과 같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준걸록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쓰고요. 중요한 것은 뭐하다 걸록격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부터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개수로서 간목을 생해주고 차후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지 보게 되면 인목을 얻었습니다. 물론 천간에 투출된 간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왕한 무토를 소토할 수 있는 그런 불신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진의 뿌리를 뒀죠. 이 임수는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겠고, 만약에 국세가 조열해지면은 무토만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후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연지에서 오화, 무토 입장에서 오화는 양인입니다. 병화가 오화를 봐도 양인, 그다음에 무토가 병화를 오화를 봐도 양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병화가 오를 보고 양인 이럴 필요는 없죠. 항상 사주를 분석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 항상 일간을 놓고 일간이 임금입니다. 임금을 놓고 신하들을 논하는 것이지, 일간 빼놓고 신하를 논하면 임금이 승질을 냅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무토가 진월에 원령을 득해서 왕하죠. 오화 양인을 얻어서 왕합니다. 병화의 생주를 얻어서 더욱더 왕해져 있죠. 임목으로서 소토하고 임수로서 조후하고 무토를 윤택하게, 구조 자체는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아쉬운 점보다 수기가 좀 부족한, 진는 토이기 때문에 수가 왕하진 않죠. 단지 저 진중 계수에 뿌리던 임수이기 때문에 임수의 기운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진월생 등령했죠. 일간이 왕합니다. 신왕사주가 되겠고,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토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지에서 인목을 받기 때문에 투출된 간목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간목을 쓸 수가 있겠고요. 임수 투출돼서 목을 생해주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화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조후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화를 얻었기 때문에 토왕절인 진월의 무토가 더욱더 왕해져 있을 것이고요. 병화로서 또 조후하고 무토를 생해주니 이 병화도 나쁘진 않지만 수기가 좀 부족한 결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었습니다. 임수태 하치를 얻었죠. 이건 수가 이제 충분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이 좀 살아나서 무토를 소토하고 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좀 생해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다. 이건 목이 좀 이제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목이 좀 더 살아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또 축토를 얻었습니다. 진토, 습토, 얘도 습토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있고 임수 있으니까 임계수가 축진에다 뿌리를 두니까 수가 뭐 부족하다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 정도면 뭐 되겠다 어느 정도는. 다음 문제는 무토가 일간 시간에 있는 개수하고 탐합하는 것이 문제. 그러면 개수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개수로서의 기능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굳이 이런 걸 선택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 하나만 있었으면 좀 적당히 썼을 것인데, 갑인 이건보다 관살이 너무 태중한 거예요. 태중한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화가 살아나서 모복생과 화생토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에 수가 너무 살아나 버리면 오히려 재살퇴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필요 이상으로 간목이 너무 많아서, 이건 금이 있어서 목을 억제하고 수를 이렇게 생해주는 구조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원국에 좀 금이 없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을묘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간목은 아니지만 목이 너무 좀 많아져 있다.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 있다. 그다음에 진월은 뭐다? 이렇게 형성이 되면 임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수기는 약해질 것이고 관살은 왕해질 것이고 라는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습토, 진토 하나를 좀 얻었기 때문에 좀 임수는 좀 살아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화가 다시 무토를 생해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또 수가 부족한 구조. 그럼 금수운 쪽으로 가면 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사, 무호, 기미시 무조건 수가 부족합니다. 특히나 무호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있는 임수마저 무토가 이렇게 파극시켜 군비쟁제가 돼버리니까 무호, 기미시, 정사, 무호, 기미시 역시나 수가 부족한 단점이 있겠고요.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신충이 되는 것은 매우 좋게 볼 수는 없겠다. 그러면 임목도 용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임수의 뿌리가 되는 신금도 인신충으로 있어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구조의 시행시를 잡을 필요는 없겠죠. 신유시, 임술시, 그럭저럭 그렇게 보이고요. 개시도 수를 얻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축시와 마찬가지로 무게 합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탐합하느라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 무토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주가 좀 탁기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임자시 정도 뭐 탐합을 하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개해시 정도 이렇게 선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생시들 중에서는 경신시는 인신충돼서 안 될 것이고,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화운대라든가 모군대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지만, 그것만 아니고서는 뭐 목화운 금수운 쪽으로 가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무자대운대 좌우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여기까지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